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43회차 분석방송 일부 시간의 짧은 여정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1번 경기 FC 도쿄와 니가타의 23라운드 일정입니다. 양팀은 경기력 부분에서는 오르막에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느낌, 특히 수비력 관련해서는 뭔가 해체된 분위기에서 맞닥뜨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볼란치를 가져가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세밀하게 보면 목적이 다른 전술을 취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 경기당 만들어내는 그 팀 득점이나 실점도 소수점 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양 팀이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메이드하고 있다거나 또 예상 실점보다 더 많은 골을 내어주고 있는 부분에서도 두 팀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다만 공격 관련 부분에서는 골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메이드를 이뤄내는 수치에서는 도쿄가 50%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는 반면 니가타는 6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표현을 조금 비껴서 해보면 프라임 타겟 존에서의 집중력, 즉 큰 기회에서 골을 생산할 수 있는 기대값은 원정팀 니가타가 홈팀 도쿄보다는 분명히 우위에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쿄가 니가타보다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은 중원에서 인터셉터 장면의 순도면이나 성공 확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공격 전환율 대비 피니시의 퀄리티나 메이드 장면은 분명히 도쿄가 앞서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는 85.6%라는 그 놀라울 만한 수치로 J리그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니가타는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아마도 그 비전술로 23라운드 도쿄 원정을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좁은 지역 짧은 패스. 자, 이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점유율만 높이는 전략보다 니가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도 높은 크로스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니가타는 점유율에서도 리그 2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실속 없는 망상을 쫓는 점유율 놀이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직전 사간도스전 패배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크로스나 롱패스의 정확도 면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커리어가 오히려 골 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난타전 속에서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와의 직전 경기 패배가 전화위복이 될 여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니가타로 여겨집니다. 리그 3경기 연속골이라는 그 절정의 폼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중앙포워드 다니구치 가이도를 활용하는 롱패스의 빈도수를 빌드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사간도스전에서 마츠아시 감독이 그 팀이 리드당하는 속에서도 확률 높은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롱패스의 성공률이 리그 꼴찌인 도쿄죠. 이런 도쿄가 원투패스로 정교하게 침투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짐작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니가타의 그 마츠아시 감독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인터셉트 과정을 가져가면서 단 한 번의 얼리 크로스로 도쿄 3선을 관통하는 패턴을 아마도 지금도 학습 중이라 사료가 됩니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도 도쿄보다 앞선 니가타가 원정 핸디캡을 제외하면 1차전의 패배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박하고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도쿄가 비록 지난 가시와 원정에서도 패배를 이어갔지만 피니셔 올리베이라가 부활포를 터뜨려 주었다는 부분은 이 클라mov스키 감독의 옵션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서면서 도쿄를 압박할 그 니가타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기지만 그 도쿄가 홈에서 만들어 나가는 퀄리티 높은 공격 전개 과정은 어느 팀에게도 공포스러운 순간일 거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쿄나 니가타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수긍해야 하는 그 매치업으로 조망해 보고요. 경고와 퇴장에 연계되는 거친 파울이 아마도 FC 도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경기로 조심스럽게 42회차 승무패 첫 경기의 느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선택은 비록 첫 번째 대상 경기지만
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요소가 너무 다양한 매치업이라서 승무패 지우개로 경기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분석 영상입니다. 5번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도쿄 베르디와 마치다 젤비아의 23라운드 일정이고요. 리그 개막전에서 요코마리에게 패배한 이후로는 홈에서 치러진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도쿄 베르디나 원정 11경기에서 이와타전 1패만 안고 있는 마치다 젤비아나 서로가 홈 원정에서는 좀처럼 패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다의 홈에서 치러졌던 양팀의 1차전에서는 마치다가 5대0으로 앞성을 거두었지만 시바토의 네 번째 골을 제외하고는 베르디의 그 미야하라의 자책골을 비롯해서 삼선과 마테오스 키파의 실책성 플레이에 기인했던 부분이 컸던 만큼 경기 내용에서까지 베르디의 완패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베르디는 이날 마치다와의 15라운드를 치르기 전까지 4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가 참혹하게 당했던 마치다전이었기 때문에 베르디가 주말 홈경기를 임하는 정신적인 무장과 긴장감의 무게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차전에서 마치다가 보여준 정돈된 공수 밸런스, 마치다 승리에 가장 기여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베르디가 미스 플레이를 만들 때마다 골망을 갈랐던 집중력은 마치다가 왜 선두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장면들이었지 않나 가늠을 해봅니다. 만약에 마치다가 공격과 수비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승리를 가져가려고 했었다면 베르디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공수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승부의 향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 사료가 됩니다. 마치다가 최근 승리했던 원정 3경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1점씩은, 그러니까 1실점씩은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는 부분, 직전 승리했던 2번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초반 선제골을 먼저 내주었다는 부분. 자, 반면에 베르디가 홈 11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준 경기는 한 경기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교집합을 꺼집어내면 베르디가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는다는 가정이면 역전당하지 않고 지키는 힘만큼은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라는 점. 자, 직전 세레소전에서도 야마다 후키의 전반 퇴장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메이드하고 무승부로 지켜낸 베르디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력의 완성도가 정점을 찍고 있는 마치다 젤비아라 할지라도 이 베르디전 수입의 전망은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베르디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이벤트 매치에 이어서 28일에는 미토마의 브라이튼 알비온과 또 브랜들리 매치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무한 행복 축구를 하고 있는 24시전의 도쿄 베르디지만 주중컵 경기 없이 피지컬 회복 지수에서 베르디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5번 경기를 순리적인 결과에서 역행하기에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베르디가 취약한 그 공중볼 경합에서 우월인자를 드러내고 있는 마치다라는 점, 순리대로 배팅하라고 저를 떠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르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중볼 경합이고요. 또 마치다는 반대로 이런 공중볼 경합에서 굉장히 우월인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저와 또 다른 이 둘이서 막 싸우고 순리대로 가라, 역배당으로 가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승무패 게임에서 이변 구간의 선택 없이 배팅하는 건 차라리 승무패 게임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가능성 있는 단통 무승부로 승부수를 띄워보는 5번 경기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분석 영상은 6번 경기 나고야와 가시와의 23라운드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의 선택 구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6번 경기도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나고야가 미세한 역배당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홈팀 승리 구간의 짝대기는 오히려 정배당 그래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14경기에 예상되는 그래프를 쭉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실제로 투표한 그래프를 펼쳐보았을 때 가장 맞지 않는 부분, 저의 예상이 맞지 않는 부분, 저의 예상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6번 경기, 그러니까 지금 나고야 대 가시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를 때는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접근을 해보는 게 훨씬 더 공부도 되고 또 정답의 근사치에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그래서 나고야와 가시와의 1차전 경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나고야의 직전 경기들 그리고 가시와의 직전 경기들을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저는 사실 이 홈팀의 승리 구간을 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팅 현황이 뜻밖의 나고야 쪽으로 형성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무승부 구간으로 선로를 이탈 변경해 보았습니다. 나고야는 최근 4연패 흐름 속에서 볼터치 부분의 하이클래스 팀들을 상대로도 상대보다 한 발 더 뛰는 축구로 보합세의 경기 흐름을 가져갔고요.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수려한 볼터치를 장점으로 하는 팀들이었다는 부분과 이러한 팀들을 상대로 한 발씩 더 뛰면서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또는 실제로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경기에서 운이 따라준다면은 뭐 100점 100승을 하겠죠. 근데 나고야의 최근 4경기들을 보면 뭔가 좀 나고야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모두 1점 차 승패를 하게 되었던 4경기였고 그런 그 1점 차 승패 속에서도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슈팅의 빈도수라든지 굉장히 그 상대팀에게 일방적으로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한 점차 패배를 하게 되었던 나고야였다는 부분을 꼭 상기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시와가 컵 경기에서 누가 뛰고 또 누가 뛰지 않았던 나고야의 이 일주일 동안의 휴식은 분명히 6번 경기 결과 예상에 중요한 그런 지렛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의 현재 시점 전력에 관해서 장황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나서 나고야가 유리한데 저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동 같고 해서 그냥 저는 승무패 43회차 그림의 전략적인 선택 구간으로 무승부의 결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 구간까지 좀 더 살펴보고 원픽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더 한번 살펴보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현재의 저의 마음은 무승부 구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투마킹을 하기에는 사실 돈을 2배로 투자하고도 이변이라고 할 만한 구간도 없고요. 초기 배당의 흐름도 더블 마킹 구간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경기에서의 복식은 금액 상관없이 적중하시는 데 보람을 느끼시는 유저님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승과 무 선택의 기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 가위바위보 매치업의 투마킹은 배터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현재 그리고 미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6번 경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투마킹이나 쓰리마킹이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전적인 어떤 더블이라든지 트리플을 투자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그래프가 짧다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경쟁 유저님들 그러니까 경쟁 배트들을 이렇게 경쟁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나만이 생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생존하는 아주 작은 인원 속에 제가 포함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에서 투마킹과 쓰리마킹을 가져가지 이렇게 3대 3대 3 어느 구간을 선택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투표하고 있는 구간에서 복식 구간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승 구간과 무 구간에서 정말 토요일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음은 무승부에 돌을 내려놓고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분석 영상은 7번 경기 교토 상가와 우라와의 역시 23라운드 일정입니다. 올 시즌에 상위권에 물고 물리는 안정과 전통의 강호 가와사키와 요코마리의 몰락을 감안한다면 우라와의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죠. 시즌 중반에 지금의 흐름에서 한 3연승 정도만 한두 번만 만들어내면 챔피언스리그 재입승이 가능해 보이는 우라와 레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차 시원한전 패배는 멤버십 방송에서도 추천해드렸듯이 이미 예견되었던 리스크에 대한 정직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23라운드만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과의 2연전, 그러니까 시오난과 교토상과 18, 19, 22에 속해 있는 강등권의 팀과의 2연전에서 연패를 한다는 부분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염원하는 감독들에겐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노르웨이 국대 벤치 이력의 마티아스 호그모 감독 또한 이러한 부분에 알게 모르게 압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고기를 씹을 수 있는 팀이 강팀이고, 강팀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팀이 강한 팀으로 각인되는 게 축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호그모 감독이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중컵 경기 일정 없이 자신의 메잘라 A 전술 그리고 더블 볼란치 B 전술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호그모 감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 전술로 4-1-2-3으로 아마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제골을 메이드하고 나면은 바로 더블 볼란치로 체인지 포맷 아마 B 전술로 갈아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에서 선제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오난과 교토상가 강등권의 두 팀에게 연패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1, 2, 3위 안에 들더라도 1, 2위 안에 들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 호그모 감독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선택이 아마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정에서 더욱 그 공격적인 포맷으로 우라와를 조련하고 있는 마티아스 호그모 감독의 한판 그러니까 한판 승리에 구간을 소중한 글로소득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분석 방송 43회차 1부 시간을 마치고요. 2부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